자, 이제 13쪽의 관리계획 봅시다. 일단 여기서 원칙은 했는데 여긴 예외까지 있다 그랬죠? 먼저 행정청을 완성시켜보면은 이반권자에서는 특권시장에서 원칙이지만 도지사는 이제 국장이 이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여기도 예외적으로 시장의수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시장의수가 할 수 있는 경우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예외까지도 존재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내용이 더 많고 이게 내용이 작습니다만 이게 더 중요하죠. 요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라면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하니까요. 용도지역 결정권자가 지정하죠. 지구단위계획 요 사람이 다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들라오는데 비슷하게 그냥 보시면 돼. 원칙은 특권시장에서가 위반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인접한 특권시를 끌어들여서 위반을 한다면 관련되는 특권시장수가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줄 아는 사람 정합니다. 협의를 해서. 근데 만약에 공동으로 할 때 협의가 안 될 때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윗사람이 지정해주는 논리 똑같고 그런 게 많아서 복잡해 보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살짝 구별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예외. 도지사람은 도 밑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지구구역, 사업 등을 할 때 국장이 하는 경우라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사업 등을 할 때 이런 차이점이 있죠. 아니면 뭐 국가계획 관련 경우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하나씩 더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세밀하게는 안 해도 되고 이 정도만 일단 구별해 주세요. 그래서 보통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만약에 용도지역 등을 지정한다면 원래는 관련되는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도 밑에 있으니까 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 경우라면은 역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관련된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국장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예외. 그리고 이때도 다른 얘기 없으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은 결정권자, 시도자, 대도시장이 하는 것인데 시장수 작은 사람이 직접 하는 거. 여기에 대한 예외죠. 작아서 어떤 것만.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든 지구단위 관련된 것만 작아서 시장수가 하는 겁니다. 물론 시장수가 위반한 걸 전제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은 이 사람들도 만들 수 있잖아. 본인들이 위반하면 당연히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고 시장수가 위반한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이라면 다른 건 도지사가 하지만 요건 작으니까 시장수가 직접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은 요거 말고도 하나 더 나오죠. 우리 그 용도지구가 너무 복잡할 때 복잡한 용도지구를 단순화시키려고 만약에 지구가 진짜 필요 없어서 폐지한다면 지구 폐지하면서 행위제한도 같이 없애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화시키려고. 그래서 용도지구가 많을 때 지구는 없애야 돼. 지구에서 행위제한만 없애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계획으로 몰아서 대체를 시켜놓는 거 있잖아. 그럼 단순해지니까. 그것도 지구단위에 관련돼 있죠. 시장수가 한 걸 전제로 해서. 그리고 장관이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센 일이죠. 이 사람보다 센 사람이니까 큰일. 그래서 국장이 하는 것이 특히 국장이 위반한 거. 국장이 위반했다면 내용 불문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 국장이 위반을 했는데 이거를 아랫사람인 이 사람이 맡겠다 이 사람한테 부결하면 어떡합니까? 국장이 위반한 건 본인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용 불문하고. 그리고 넓은 것이 있죠. 자, 우리 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넓은 게 뭐예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정부적으로 굉장히 넓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국가 차원에서 개발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개발제한구역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 국장이 하는 겁니다. 또 넓은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또 넓은 거 있잖아, 구역 중에서. 에이, 시가와정 건 넓은 거 아니야. 그건 절대 넓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넓어, 그게? 넓다는 시가와정 구역은 무질서한 시가저가 진행되면은 넓든 좁든 상관없이 지정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시가저를 막아서 안정적 개발을 하고자. 그게 넓다는 얘기는 없지. 그게 넓다는 건 그냥 시가와정 가면 국장이 한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잖아. 이름 틀리지. 하여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넓은 거 있잖아. 또 개도시 입중에서. 개도시수 입중에서. 에이, 아니지. 왜 그러실까? 도시 자연공유가 산지 하나잖아. 산지 하나.
할 수 없이 제가 써야 되겠네. 이걸 왜 생각을 안 해, 이거를. 수산자원 보고요. 예, 그러니까 넓으니까 회장이 하잖아. 아, 수산자원 보고요.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공유수면 바다 넓은데 제가 저 해안가 가보면 막 하얗게 바둑처럼 들어가 다 그게 수산자원 보고요, 그게.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곳의 개발을 막아야 수산자원이 잘 생산이 되니까. 넓은 바다를 대상으로. 넓으니까 장관이 하는데 수산자원은 해양수산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것만 유일하게 해장이 되는 거죠.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일해, 여기. 넓은 거. 이 넓은 건 이 둘밖에 없어요. 개발장관, 수영장관이에요. 그런데 그건 해장이 하는 거지. 시가 정은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이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이게 원래 넓은 거라면 이런 말은 자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원래 그냥 시가 그냥 다른 말 없으면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시도의사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하면 요 성격 때문에 국장이 하는 것이지. 이건 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세요. 이렇게. 자, 우리 보다 중요한 것 순으로 한번 해보면, 자, 우리 주민 제한에서 우리 주민이 이방건적에 직접 제한할 수 있는 주민제도가 있다는 거 관리계획 특징이 아닙니까? 저쪽에는 없는 제도죠. 주민이 의견 적지 있지만 이거는 행정청이 만든 안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답하는 것이고, 이건 적극적으로 별도로 이방건적에 서술로 제한하는 걸 얘기해요. 무엇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이거부터 보셔야 된다고. 자, 우리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건 4가지. 무엇? 기지산행. 다른 거 안 돼요. 기지산으로 간다. 기지산행, 기지산으로 간다. 이게 따져보면 다 이게 조그만 것들이야, 이게. 이게 뭐예요?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우리 동네 기반설 낙후된 거 좀 설치해주세요. 이 정도 제한할 수 있어요. 요거는 지구단위 계획. 우리 동네 조금 행위제한 풀어주세요. 작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세워서. 요거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우리 개발진흥지구에서 산업유통은 산업이 공업, 유통, 유통물류. 공업기능과 유통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게 산업유통개발이고, 요게 만약에 제한돼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공장이나 이제 유통물류센터 이런 게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 정도 제한하는 거라고. 아주 작은 것들이야. 또 요거는 행위제한 대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지구를 없애야 돼. 행위제한만 지구로 대체는 이렇게 작은 것만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할 때도 일정 면적 기로로 일정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제한할 수 있죠? 네. 5432. 처음 나눈 기만 5분의 4 이상 동의, 나머지 셋 다 3분의 2 이상 동의해서 543인데, 또 가끔가다 이럴 때 또 432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정비법에서 제거별 조합할 때 카운트다운 동의. 이거는 543. 기만 5분의 4, 나머지 3. 청년에 나왔던 게 이거잖아. 청년에 이것도 나왔고, 기부 관리계에서만 2군데 나왔잖아. 자, 좀 더 세밀하게. 작년에 이것만 하나 충분했지만, 산업유통지구 개발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할 때는 지역상으로. 어느 지역에 있을 때만 제한이 가능했습니까? 지역상으로. 자생계. 자생계 중에 하나. 자생을 위한 개모임 이렇게 했던 거. 개모임 이름으로 자생을 위한 개모임. 또 왜 자생계냐? 나중에 산업유통이 들어오게 되면 공장이 들어올 테고, 그러면 이제 부모 용돈으로부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다. 스스로 취업해서 자생계, 자생을 위한 개모임 했던 거. 자연녹지죠? 생산관리죠? 계획관리. 제가 개모임으로 두음쳤다는 게 3가지가 있잖아요. 자생계가 있고, 보생계? 보생계도 있고, 일일계? 우리 3가지. 높게. 아니, 다 했어요, 이제. 에이, 대답을 엄청 잘하시는 분데, 일부러 아주 지금 녹계는 개모임이 아니잖아. 녹색 닭이라 그랬잖아, 녹색 닭. 그건 똑같은 개로 하면 안 돼. 녹색 닭이라.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일부러 이건 개모임 중에 하나로. 자생을 위한 개모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생계, 매일 여는 일일계 셋 중에 하나. 녹계는 아니에요, 녹계는 아니에요. 자, 하여튼 요게 이제 공장에 들어오게 되면 자생을 위한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중에서 이렇게 주체가 중요하니까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 50% 이상은 차지하면서 100이라도 상관없어요. 최소 50% 이상은 되면서 나머지 지역은 반드시 자생 중에 하나여야 되지. 다른 지역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제한 자체를 못한다. 그리고 면적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1만 이상 3만 미만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한하게 되면 항상 제한하는 사람들은 답을 해줘야 돼요. 답을 반영할지 여부를 답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45일 내에 답하는 게 특이하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주민의견 정치랑 게 똑같았어요. 60일, 60일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45일로 바뀌어서 이건 여전히 60일 내에 답하게 돼 있고, 45일짜리는 이게 유일하다는 점에서 좀 기억하실 만하고, 또 우리 비용 부담 문제를 생각하시면은 뭐 일반적 논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항상 비용은 하는 사람이 스스로 낸다 그랬잖아.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위반 결정을 한다면 이 위반 결정 계획 비용은 사업 비용 아니고 계획 비용은 계획 수립하는 사람이 자기가 내야지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제한 때문에 하게 됐으니까 예외적으로 제한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예외 규정으로 갈 수밖에 없죠. 원래는 본인 내야 되는 것이니까 예외적 규정으로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면 우리 여기랑 관련해서 여기만 있는 제도 중에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느냐,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규정도 여기만 있는 얘기고, 새로 국민을 구속하다 보니까 새로운 관리계획이 들어섰을 때 예전 기준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 기득권자는 어느 정도 선에서 보여줄 것이냐, 이 두 가지 부분도 역시 주민 제한 다음에는 많이 나왔던 파트가 역시 이 파트가 되는 거예요. 기침이 다 떨어졌고 사실 다 난 거 다름없는데, 어제 또 수원 가서 소리를 많이 지르는 바람에 또 어제 집에서 그냥 쉬려고 했는데 참 같이 가던 사람이 그냥 전화를 해갖고 갈까 하고 꼬시는데 안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 계획 없이 그냥 갑자기 수원에 제가 FC 서울 팬인데 어제 수원에서 슈퍼매치 열려가지고 그래도 참고 안 갈라 그랬는데 가자는 얘기 그냥 뭐 휘발유처럼 넘어가고 바로 갔는데, 가서 경기를 형이 하도 흥분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소리를 너무 질렀던 것 같아. 재밌었어 하여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어제? 그냥 쉬었어요? 효력 발생 시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됐다라고 해서 효력 발생 안 합니다. 몇 개월 지나도 효력 발생 안 해. 별도로, 요거랑 별도의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우리 지형도면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 지형도면이에요. 일반 국민을 구속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받는 국민이 내가 어떤 행위자를 받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에게 따라오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지형도면을 통해서 지적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원만 가지고 지형도면을 신청해서 뜨게 되면 본인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가 도면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관리구로 정한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구다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에 효력 발생시키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다음 날도 아니죠, 그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그 순간에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겠다는 겁니다. 지형도면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야 돼, 별도로. 안 그러면 효력 발생 안 합니다. 또 기득권자, 옛날 요 새로운 관리계획 들어서기 전에 현재 예정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허가를 받고 착수를 했을 때,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착수를 했을 때 최소 착수사보호예요. 이건 공법의 공통점이에요. 최소 착수도 안 하면 보호 안 해줍니다. 그 대신 착수를 하게 되면 보호를 해주는데 원칙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무시하고 공사 착수만 했다 그냥 하면 돼. 단 원래 그냥 하는 게 원칙이지만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예외, 시수,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두 가지 정하는 관리계획이 들어섰다면 그때는 3월 내 신고를 하는 거. 혜택은 혜택이에요. 허가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3월 내 신고한다는 거. 원칙은 그냥 시수 두 가지는 3월 내 신고. 그렇게. 세 번째 한 달이면
글쎄 지금 이거 뭐 둘 이상 읽으시면 얘기했지만 거의 잘 안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가끔 물어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구별하는 거. 저쪽이라면은 지방의 의견 다 들어요, 다. 저기는 내용 자체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 빠질 게 없어. 그러나 여기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크고 작은 일이 있거든요. 굳이 작은 일까지는 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의 의견 전체를 굳이 한다면 원래는 제가 5가지로 관리기 내용을 얘기하지만 입지기대 최소유익이 뒤에 나오니까 사실 6번이거든요. 6가지거든. 앞에 1번, 2번은 무조건 들어. 그러니까 지방의 의견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나오게 되면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 변경 이거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걸로.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은 당연히 듣습니다. 여기서도 이 구역이 개도시수 4가지를 얘기하죠. 법에 나와 있는 1, 2번. 그리고 기반설 파트에서는 중요한 기반설만 듣게 돼 있어요. 광역시설 포함해서 중요한 기반설만 따로 듣게 돼 있지 중요하지 않은 기반설은 안 듣습니다. 근데 아직 그것까지 물어보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에서도 그건 안 넣어놨어. 그냥 중요한 기반설이다 이렇게만 표시해놨지. 그 아래는 다 안 들어요. 개발사업, 정비사업. 여기 자체 내용이 없어 국회법에. 처음에 관리계획 내용으로만 소개되어 있을 뿐이지 개발부 정비법에 가 있어서 내용 자체가 없어요. 안 들어. 지구단위 계획 대표적으로 안 들어. 지구단위 계획 왜? 제일 작은 것이라.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거 대표적으로 안 듣습니다. 작은 것이라. 입지기대 최소격 안 듣고 매매적이 안 듣고 요것만 그런데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지문에서 무엇에 대해서 입안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판단하셔가지고 OX를 판단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건 좀 주의해 두시고 그럼 다른 것도 별로 없잖아. 심의에서도 별표는 안 해놨지만 제가 보통 심의라면은 국회법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사항도 있어요. 건축이라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인데 왜 그쪽 심의를 받느냐. 건축법에 관련된 일을 다루기 때문에. 역시 지구단위에 대한 얘기예요. 지구단위기 작고 해서 자꾸 지구단위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우리 지구단위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그 건축에 관련된 기준도 풀어줘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건축법에 관련된 규정.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다? 건축법에서 통제하는 그 높이 제한 2가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손대는 거예요. 그럼 건축법에 관련된 걸 손대는 그쪽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지. 그래서 공동심의사항도 주로 그런 지구단위 관련된 것 정도가 있을 뿐이고 뭐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세밀한 것까지도 저쪽에서는 뭐 생략되는 거 다른 절차에 생략되는 거 없지만 여기는 생략되는 것도 있어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주민의견 척지나 기초서나 뭐 이 협의심의에서도 생략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또 여기서는 또 뭐 너무 많이 생략되는 거 이거는 막 좀 피곤한 거 좀 있고 예를 들어 보통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것은 경미하니까 생략할 수 있고 저쪽에서는 경미한 게 있을 리가 없어요. 저쪽은 여기는 구체적 내용이다 보니까 경미한 것은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기밀을 요하는 사항 잘 나오진 않죠. 그런 것도 기밀을 요한다면 생략할 수 있다면 보통 다 그냥 그렇다 보시면 돼요. 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무조건 얘기를 들어야 된다면 기밀 다 새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 참여한 사람에게 여기에 대해서 의견 물어볼 텐데 기밀을 알려주면서 당신이 이거 지킬 수 있느냐? 그럼 다 지키겠다고 다 얘기는 하죠? 다 얘기는 하지만 다 지키진 않잖아 또. 기밀 지키겠다고 맹세만 해놓고선 결국 지키면 큰일 난다. 이 얘기까지 하면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가끔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할 때 보면 참 당신만 알고 있으라 그러면서 절대 비밀이라 그러면서 난 그러면 얘기하지 말라 그래. 나만 알고 있을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입을 근지럽게. 특히 다른 사람은 내 비밀이라 그러면 참 힘들어. 그 사람에게 고통 주는 행위야. 그거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죠? 얘기를 하면 자꾸 더 얘기하고 싶잖아. 그래서 집안에 관련해서 뭐 하나 이게 있으면 한 사람만 알고 있어야 돼. 다 알고 있어, 다. 자, 뭐 그런 거 있으면 뭐 생략할 수 있도록 보시면 되고. 13페이지야. 위반권자부터 봅시다. 위반권자.
자,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다른 얘기 없으면 단비 이번에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만약에 위반을 한다라면 당연히 관계 특광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공동 위반하듯이 위반할 자를 한 사람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바로 윗사람인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할 때는 도지사가 도리성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위반할 자를 지정하라. 이게 위반 지정이에요. 바로 윗사람이 지정을 해주는 더 강력하죠. CD번은 예외잖아. C번은 국장 위반 임의적 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 아래 도지사도 할 수 있는 경우고 국장이라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아니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에 대해서 뭐 하나 더 있습니다만 제가 안 적어놨고 도지사의 위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도 시군과 좀 한번 구별을 해보시고 위반의 지침 13쪽에 위반의 지침 가볍게 보세요.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라. 방향전환 두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고. 위반 시에 도면,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이를 보자는 계획 설명서도 작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조잡해 이게. 지형도면처럼 상세하게 표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형도면을 따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민의 제한 요건 별표 3개가 돼 있잖아.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의 제한사항과 제한 동의요건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때 위반 제한사항에서도 제한서에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는 거 당연하고요. 또 주민 동의할 때도 면적에서 국공지는 제외하고 사유지 면적만 갖고서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인들이 주로 제한하는 것이라 개인들이 제한하는 것이라 국공지 빼고 사유지 면적만 갖고 하라는 건데 글쎄 작년에도 이걸 처음 냈듯이 그냥 숫자 정도 5, 4, 3, 2만 단순히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국군주를 제외한다라는 것은 아직 낸 건 아니지만 어릴 때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5, 4, 3, 2를 잘 알아야지 기본이지. 응? 그 아래 박스가 제한사항이 기지, 산, 행 4가지거든요. 기만, 면적 5분의 4 이상 동의. 나머지 3분의 2. 그래서 기반설만 면적 5분의 4 이상 동의가 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 지에 대한 건 면적 3분의 2 산업유통개발진입도 3분의 2 이상 동의인데 여기에는 특유한 제한 요건이 따로 있잖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 너무 넓어도 안 돼요. 1만 이상 3만 미만 가벼운 걸 전제로 해서 니은번의 대상지역이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 중에 하나 자생계 자생을 위한 개모임 자생계 중에 하나 이때도 그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50% 이상 계획관리가 50% 이상은 되면서 나머지 지역은 자생 중에 하나야 된다. 그리고 4번이 지정된 용도지구 중에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 그 밖에서의 용도 등에 대한 제한 즉 줄여서 행위제한을 지구의 행위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변경 행위제한 대체 3분의 2 동의가 되겠습니다. 5, 4, 3, 2기로 또 넘겨보시면 B번에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일로부터 45일 내에 1년에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이게 45일 유일한 거예요. 45일 내에 반영 여부를 제한적에 통보하라. 이때 C번에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관리기기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사업비용 말고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예외적 표현이죠. 위반의 절차에서도 위반하기 전에 기초조사 나오는데 기초조사할 때로 경미한 것은 생략될 수 있고요.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성 평가 그리고 재취하성 분석까지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생략할 수 있는 이미 개발된 땅 세 가지 다 생략할 수 있다. 세 가지 중에 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다양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는 드물게 낼 때도 있어요. 어렵게 낼 때. 내면 찍어요. 그거는 하기에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뭐 다 맞출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주민 의견 정치. 다만 국가상 안전보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기밀 새 나가니까 경미한 사항일 때는 그러하지 않아다 주민 의견 안 들어요. 선표시에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할 때 알려주는 절차. 아까 공청보다는 훨씬 세잖아. 둘 이상의 일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리기간을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열람기간 동안에 의견을 받거든요. 그럼 국장 또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라. 60일 내에 통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별표가 안 돼 있죠. 그죠? B번이 별표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정성스럽게 이쁘게 잘 체크하고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지 말아요. 차라리 정성을 기울이기 싶으면 C번에 잘 체크를 하셔야지. 별표 하나가 딱 돼 있잖아. 지방의견 정치.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 기억니은데 세 가지에 대해서 다만 이때도 경미한 사항과 경미하니까 지구단위 결정하는 것은 다시 또 제외가 되지만 기억번의 지역, 지구, 지정배경 다 용도 구역으로서 개도 있어. 이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배경은 다 들어야 되는 걸로 기억하시고 광역시설은 무조건 듣지만 광역시설은 일정한 기반설에서 일정한 게 무엇인지는 안 적어놨어요. 뭐 큰 것들이겠죠. 뭐. 근데 참고에 나머지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 계획 이건 대상이 아니다. 특히 지구단위 계획은 대상이 아닌 걸로 특히 결정을 잡으세요. 원칙은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요. 다른 얘기. 자, 우리 시장의수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시장의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 됐든 그 아래는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대한 관리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시장의수가 도지사가 미리 협약에 한정하듯이 시장의수를 전제로 해서 작은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 두 가지는 시장의수가 예의대로 결정하고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죠. 국정이 하는 경우가 세 가지. 국장이 위반한 거, 개발정이 넓으니까, 그리고 시가 정면 반드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요 말이 붙었을 때만 요 말이 빠지면 원칙 시도사가 되는 겁니다. 시가정구역은.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경우는 수산자원보구역 하나만 결정을 하는 협의심의 협의, 국장, 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 시도지사, 관계행정위원장과 협의. 단 다음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하지만 국장과도 추가로 협의를 더하라 박스. 이런 추가적으로 더하라는 박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에? 박스 보고 싶어요? 잘 흔들었어요. 잘 흔들었어요. 고득점 하실 분은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걸 고득점 하시고 싶은 분만. 네?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국장과도 국장이 한 걸 뭐 변경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국장과도 협의하는 건데 낸 적은 없어. 낸 적은. 네. 여러분들이 또 해달라 그랬으면 또 참 고득점 하실 분이 많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별표된 것만 정확히 해도 충분히 합격 그 이상 나와요. 심의 같은 급 공동심의 C번 공동심의 지구단위 기기나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 즉 지구단위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려면 건축이나 도시의 공동심의 사항, 건축이나 심의까지 받는 건 건축을 다루는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만 공동심의 사항이 되는 거죠. 3번의 고시요. 국장, 시장의수까지 결정자, 결정권자, 시장의수까지 결정권자가 고시한다. 결정한 사람이 고시예요. 그리고 열람은 특광지방석에 맡깁니다. 이때 열람기한 제한은 없다. 그거 따로 해놨는데 여러분 아까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열람을 시킨다? 30일 이상 열람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해진 30일 이상은 열람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얘기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굳이 차이점을 따진다면 왜 자체가 없느냐? 국민을 구속하는 게 관리계획이라. 구속받는 국민이 나를 구속하는 정체가 뭐냐 알고 싶다라면 당연히 보여줘야 돼. 30 이상 열람시키고 딱 입다들 성질이 아니지. 여기는 항상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항상 보여달라는 보여줘야 된다고요. 응? 그러니까 열람기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관리계획 정비 5년마다 재정비.
5년마다 재정비. 이것이 광역에 놓고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랑 양가로 2번에 나오는 그 3년 숫자랑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3번은, 2번은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즉,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에 대한 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3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타당성, 그리고 3년 미시행과 상관없이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된다. 이거는 3년마다 재검토하는 게 아니고 재검토는 5년마다 하는데 미시행 시기가 3년인 거예요. 시행 안 된 시기가 재검토하는 시기가 아니고 안에 도중계획 시설 결정이 있으면은 3년, 이거 옛날에 10년이었잖아요. 작년까지 10년이었다 3년으로 바뀐 건데 3년 내 미시행되고 있다면 진짜 필요했다면 빨리 시행을 시작했을 것이다. 3년 내만 시행 안 돼도 좀 필요성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아니면 처음부터 전체 필요성이 없다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계획에 반영하라,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5년 재검토는 5년마다야. 그럼 넘겨보시면 이제 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이 나오네요. 효력 발생. 지형등을 고시한 때로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지형등을 고시한 때로부터 다음 날이 아니에요. 또 기득권 자보, 이미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 착수한 자를 보여주는 건 다 똑같아. 착수한 자는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 등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냥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이때도 두 가지, 시가와 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하는 시수 두 가지 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월 내 신고하라. 원래는 그냥 시수 두 가지는 3월 내 신고. 요거를 잘 구별을 해 두시고 관리계획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관리계획 내용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들어가는데 오늘 용도 지역까지예요. 지역까지. 제일 중요한 지역까지. 1번의 지역, 지구, 구역의 특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뜻과 행위 제한의 근거를 보실 분 보시라고 그냥 거기다 적어놨어요. 내용에서 그냥 보셔도 되고 슬쩍 보시려면 보시고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우리 박스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 중복 지정 여부가 나와 있죠. 여러분, 용도 지역끼리, 용도 지구끼리, 용도 구역끼리, 지역, 지구, 구역, 지구, 구역끼리 서로 중복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복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면 뭐만 안 된다 그랬어요? 지역. 지역 간에만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돼요? 네. 오케이. 용도 지역 간에만 중복 지정이 안 된다. 용도 지역은 도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분류해서 지정하는 것이라 개념상 중복지정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도관농자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기존의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게 도시지역인데 그런 곳에 도시지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보호할 자연환경도 없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동시에 중복지정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지역끼리만 중복지정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 나머지는 다 돼. 서로 간에 다 돼. 그냥 그것만 했던 거 여러분들 대답 잘하시고 됐고,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용도지역 분류 아닙니까? 분류. 공법 전체에서 계속 쓰는 용도지역 분류. 용도의 분류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건데 식상하지 이제 이거는.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죠? 더 여기서는 신선하다는 표현 절대 하면 안 돼 이거는. 이거는 진짜. 용도지역이 얼마나 기본입니까? 이 뜻을 정확히 알고 이걸 계속 써먹는다 그랬잖아. 자, 우리 용도지역 분류. 자, 뭐부터? 사계지역에 도관농자. 도관농자. 지금 이거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나? 지금 이거를 지금 처음 듣는다? 혹시 처음? 없죠? 손 들었어요?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없으니까 맨날 했던 거라 이거 그냥 말로만 하고 책을 안 보여드릴까 그랬지만 또 말하고 책을 보여드려야 되겠네. 일단 자리하세요. 자, 우리 도관농자.
기본적인 사계죠. 도시지역은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많은 사람이 사는 곳에, 여긴 건물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주로 집, 상가, 공장이 주로 모여있는 도시지역을 이제 개발하려고. 반대가 되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반대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여기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땅 보존하려고 반대예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라면 농업과 임업을 위해서 한다 그랬죠? 농사 잘 짓는 농업과 목재 생산하는 임업을 위해서 농림지역 지정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나머지 세 지역에 준하는 것이 관리다. 이게 도관농자예요. 자, 우리 도시지역이 다시 넷으로 나눠지죠? 도시지역이 어떻게 나눠져요? 주상공록으로. 주상공록으로 나눠지는 거. 당연히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고 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 말 그대로니까. 도시지역은 집이 주로 주거환경으로 해서 주거지역, 상가가 주로 모여있는 곳이 상업지역, 공장에 모여있는 곳이 공업지역, 그렇지 않은 녹지, 주상공록. 관리지역이 다시 세 지역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죠. 관리지역 나눠지는 것이 보생계지역. 이게 보생계잖아. 보전, 생산, 계획관리, 계모임 중에 보생계. 건강을 관리하려고 만든 계모임이라 생명을 보호하는 게 보생계,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생명을 보호하는 건강관리직이 보생계. 그리고 이 보전관리라는 것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따온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준하는 것이 보전관리, 생산관리라면 농림지역에 준하는 것이 생산관리, 계획관리라면 도시지역에 준하는 것이 계획관리. 요 뜻의 뜻대로 보시면 개념 나오더라도 그냥 맞추면 돼. 그리고 요것이 법외한 분류라고 했고, 법 밑에 있는 대통령 영에서는 다시 주상공록만 영에 따라 세분이 된다라고 했는데, 주거지역의 종류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전일준, 전용, 일반, 준. 전일준하는 것은 공업지역도죠? 주거와 공업지역이 전일준이잖아. 주공, 요것이 전용, 일반, 준으로 나눠지는데, 특히 주거지역만큼은 전용이 다시 1종, 2종으로, 일반은 1, 2, 3종으로 나눠지는 것까지. 상업지역이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중일근유,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중일근유, 이렇게 나눠지는 거. 중국과 일본 싸우는 관계로 중일은 근본적으로 유감스러워하는, 맨날 싸우는 관계, 중일근유 했던 거. 자, 오늘 녹지라면 보생자, 보전, 생산, 자연, 녹지, 보생자, 관리는 보생계. 하여튼 외워두셔야 되고, 요 그림 그대로. 자, 우리 뜻을 합시다. 준주거나 준공업이라면, 준한다는 얘기는 다른 기능이 섞여 있어서 순수한 건 아니고, 다른 기능이 섞여 있다. 준주거라면은 주거지역에 속해 있으니까 주거 기능이 기본적으로 수행하되, 다른 기능,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서는 이게 제일 비싼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업 업무는 보완만큼. 준공업이다 그러면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행하지만 다른 기능, 주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여기에 관련된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그래서 제일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럼 전용 일반은, 전용은 이제 여기서 오로지 현자를 쓴다 그랬죠? 전용 주거 용도로만 이렇게 해서 일반 주거보다는 주거 환경이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용과 일반을 구별할 때는 좋은 주거 환경이 전용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어떤 주거 환경이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전용 주거, 좋은 환경. 그 다음에 일반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게 일반 주거가 되겠죠. 양호하느냐, 편리하느냐. 여기에 따라 일반, 전용, 일반 나눠지는. 전용이 양호한 주거 환경인데 이게 다시 1종, 2종 둘로 나누고 1종은 2종보다 주거 환경이 더 좋을 것이다. 주택을 둘로 나눌 때는 단독주택이 더 공동보다는 주거 환경이 좋다 그랬죠? 다른 사람 눈치를 덜 보니까. 그래서 단독주택 중심이냐, 공동주택 중심이냐에 따라서 각각 양원을 연결해야 되면 1, 2종 전용주거가 되는. 일반이 편리하는데 이건 셋으로 나눠지죠? 셋으로 나누는 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층수 같고, 저층주택 중심이냐, 중층주택 중심이냐, 중고층주택 중심이냐. 무엇이 저층이냐? 따로 개념이 없어. 4층이야. 4층까지 있는 걸 얘기한다. 일종 일반은 4층이 하자를 받습니다. 중층주택 나올 때는 18층까지 통제를 했었는데 나중에 없어져서 지금 요것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상업에서는 이 말 그대로 그냥 속해 녹아있죠. 그죠? 특히 중심과 일반은 모든 상업은 다 들어가 있지만
중심지, 도심, 부도심 보고 찾는 거잖아. 도심, 부도심의 상호분기능. 요걸 하면 일반적인 상호분기능 담당입니다. 다 상호분기능 둘 다 따지는데 중심지냐, 일반이냐, 도심, 부도심이냐, 일반이냐. 이게 제일 떨어지는 거라 했어요. 이거는 근린 지역. 옆에 붙어 있는 이웃하기는 근린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기능 중에서도 제일 작은 일용품이나 매일 쓰는 일용품이나 서비스 공급에 국한되어 있는, 그래서 작은 일용품 서비스 공급에. 유통기능은 유통기능에 국한되어 있죠, 그죠? 도시안전관 유통기능 증진인데 그래도 뭐 대형 물류센터 같은 거 들어서니까 요거보다는 낫죠, 그래도. 공업에서는 요 주는 아까 했고 요 둘을 구별한다면 환경에 해가 되는 공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환경에 해가 되는 공장이 여기죠. 구체적으로는 중화학 공해성 공업을 전문적으로 통제하겠어. 중화학 공해성 공업을 수행하는 게 자동공업이에요. 여기라면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일반 공업이죠. 녹지는 녹지 보존할 땅인데 그 앞에 보존이 들어가 있어요. 순수 보존하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생산 녹지라면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 못하게 개발을 유보가 뒤로 미루는 거 지금 안 해주는 게 유보예요. 농지가 있는데 만약에 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그만큼 농지가 파괴되기 때문에 농업적 생산을 해서 개발을 못하게 막겠다. 생산 녹지. 자연 녹지라면 자연스럽게 개발되는. 원래 녹지는 개발해서는 안 되는데 자연 녹지가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비록 제한적이나마 조그맣게 개발이 허용되는 자연 녹지. 그럼 다 된 거예요. 책 보세요. 자, 양가리본 용도지역 분류가 자, 우리 도관농지에서 도시지역이 먼저 나와 있고, 도시지역 중에서 주상공도 중에서도 주거지역이 전일준인데 전용이 다시 1, 2종으로 나눠지는 것까지. 둘 다 공통적인 특징은 양경 보호가 되겠는데 단독주택 중심이냐 공동주택 중심이냐에 따라 1, 2종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일반은 셋 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은 공통점인데 1, 2, 3조로 나눠지지. 저층, 중층, 중고주택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층에만 4층의 제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준주거라면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이를 지원하는 일부 업무 상업기능을 보완하는 상업업무를 보완하는 준주거. 상업이라면 중1, 근, 윤대, 중심이 도심, 부도심이 중심지예요. 도심, 부도심의 업무 상업기능 확충. 일반 상업이라면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 담당. 근린 상업이면 근린 지역, 그 얘기 하잖아. 근린 지역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 그 다음에 유통상업이라면 도시안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에서 지정한다는 게 들어가 있고, 공업지역이라면 전일준이 되겠습니다. 전용이 주로 중화학 공해성업을 수행하기 위해서고, 일반 공업이라면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를 위해서고, 준공업이라면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곳에. 녹지라면 보생자입니다. 보존 녹지라면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원을 보존하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생산 녹지라면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겠다. 자연 녹지라면 녹지 공간의 보존을 해야 하지 않는 부분에서 불가피한 경우, 피할 수 없는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어느 정도 개발이 허용되는 게 자연 녹지고, 관리 지역이 보생계인데 보존 관리라면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생태계 보존에서 보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존이 필요하면은 원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이 될 땅인데, 그러나 주변 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해 보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관리가 곤란한.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야 되는데 그거로 지정하기가 곤란하니까 안 되니까 여기에 준하는 보존관리를 지정,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꿨다 그러면 틀리게 되죠. 그럼 생산관리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에 준하는 거, 농업유목, 어업생산소로 관리가 필요한, 원래는 농림지역 지정해야 되는데 주변 지역 그 관계들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하니까 생산관리를 지정하는. 계획관리라면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아직은 편입 안 됐고 나중에 편입될 때 대비해서 도시에 준하여 관리하겠다라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 이용개발은 마찬가지고 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땅을 전제하는 건 당연하고요. 농지법에 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상 보존지역 등으로서 농림업진흥과 산림보존에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한 농업진흥지역이 대표적으로 농림지역 지정할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농이죠. 농사 잘 지을 땅. 그리고 보존산지라면 임업에 적합한 땅이 돼. 나무를 잘 키워서 목재 생산에 쓰고자 하는 임업에 적합한 땅이 보존산지가 되겠습니다. 등이라고 해서 다른 것도 들어가지만 대표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림보존산지 이 두 곳에 대해서는 농림지역 지정할 대표적인 땅임을 알 수가 있고, 그 아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자연환경은 뭐 예시일 뿐이고 자연환경처럼 보존할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자연환경, 수자원도 물자원이니까, 해안이니까, 생태계, 상수원, 먹는 물,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다 보존할 것들이 있잖아. 아니면 수산자원, 보호 육성에서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산자원도 물에서 생산되는 자원이라 잘 보호를 해줘야 수산물이 잘 생산이 되거든요. 이런 게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할 땅 계속 써먹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10분을 쉰 다음에 나머지를 또